BS 중학 신입생 예비 과정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단원명 문자와식인데요. 네, 문자와식 부분 우리 계산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 30분 분량 정도로 끊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데 이걸 좀 연습을 하셔서 반쯤 졸린 상태에서도 손이 풀어내게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는 뭔가 새로운 개념이 많고 머리를 많이 써야 한다기보다는 손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반복 숙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성실하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초등 과정을 다시 보라고 하는데요. 1번 보시면 31에서 뭘 빼면 16이 될까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풀면 되는데요. 31에서 16을 빼면,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기서 31에서 16을 뺀다. 우리 보세요. 31이 있고 빼기 네모가 있고 16이 있잖아요. 자, 이 부호는 항상 뒤에 거랑 같이 움직입니다. 얘가 2항이 되면 초등학교 때 2항 배웠죠. 어떻게 될까요? 31에서 16 그대로 있고 빼기 네모가 더하기 네모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16을 또 2항을 해주면 16 앞에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면 더하기거든요. 자, 그러면 31에서 더하기 16이 2항 되면 빼기 16이 됩니다. 그러면 네모가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풀 수 있겠죠. 31에서 16을 빼면 얼마일까요? 네, 요즘 초등학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치던데 31에서 16을 빼지 말고 30에서 16을 빼세요. 이거는 암산도 가능하잖아요. 14가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30에다가 1 더해야 되니까 14에도 1 더해주세요. 그러면 네모의 정체는 15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방법을 다양하게 좀 연구를 해보시고 내가 편한 방식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에서 얼마를 더해야 23이 될까요? 이것도 역시나 15에서 5를 더하면 20이죠. 거기에다가 3을 더하면 23이 되거든요. 그래서 8이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21에서 얼마를 더해야 33이 될까요? 일단 9 하면 30이 맞춰지고 3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2가 되겠습니다. 자, 110에서 얼마를 빼야 100이 될까요? 이거는 그냥 암산 가능하죠. 그냥 10만 빼시면 100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잘 풀려야 됩니다. 2번 가볼게요. 네모의 5배가 30이다가 무슨 소리냐면 이걸 식으로 쓰면 네모의 5배가 30이다 이 말이에요. 보면 제가 어떻게 풀었어요? 네모의 5배가 라고 안 쓰고 거꾸로 가죠. 자,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수학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항상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써요. 네모의 5배가, 즉 이걸 다시 쓰면 이번 단원에서 배우겠지만 곱하기는 생략하고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네모를 x라고 많이 쓰는데 5x는 30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즉 5억 30이니까 x는 6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네모의 수는 6입니다. 자, 90을 네모로 나눈 몫이 10이다 라는 건 이것도 식으로 써보시면 90을, 이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건 고등학교 때 배우는군요. 그럼 지금 가르치면 안 되겠네요. 자, 90을 네모로 나누면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어떻게 썼어요? 네모를 뒤에다 쓰고 충분히 칸을 비운 다음에 나누기를 여기다가 써줬어요. 자, 이걸 조금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90을 얼마로 나눠야 10이 될까요? 9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네모는 9가 되겠습니다.
자, 3번 갑니다. 6과 세모의 곱보다. 이것도 식으로 세모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래요. 6과 또 비워놓고 세모의 곱보다 그리고 나서 또 비우고 나서 2가 더 큰 수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자, 밑에 답이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네,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조금 헷갈린다 싶으시면 이 괄호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곱하기가 먼저인 건 알고 있죠. 더하기보다 곱하기가 먼저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개의 세모원하는 사탕 10개의 값이니까 이것도 역시나 한 개가 세모원인데 이거를 몇 개 살 거예요? 10개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뒤에서부터 앞으로 쓰는 연습을 해주시면 네, 좀 더 그럴듯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정사각형이거든요. 정사각형인데 한 변이 세모래요. 정사각형은 변이 4개거든요. 그러니까 세모가 4개가 되는 거예요. 4번 갑니다. 자, 같은 도형의 배열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2개가 있는데 이 2개가 둘째는 5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3개, 5개니까 8개가 됐습니다. 2개, 5개, 8개가 됐습니다. 이게 뭐죠? 이거 고등학교 때도 또 배우게 되는데 이거는 수열이거든요. 일단은 시키는 대로 한번 가볼게요. 첫째, 둘째, 셋째 배열에 사용된 사각형의 개수는 2개, 5개, 8개입니다. 자, 모양의 배열을 보고 넷째 배열에 필요한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래요. 이건 뭐죠? 규칙성을 어떻게 찾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2개가 있는데 이 원래 있는 2개에서 좌우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씩 붙는 거. 이게 규칙성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원래 있던 거에서 또 좌우 아래쪽에 하나씩 지금 3개씩 더 붙게 되겠네요. 자, 이게 규칙성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에서 5로 넘어가는데 3개씩 더해집니다. 5에서 8로 넘어가는데 3개씩 더해집니다. 그럼 역시나 8에서 넘어갈 때도 3개씩 더해질 겁니다. 그래서 11이 되겠네요. 그래서 넷째 배열에 필요한 사각형의 개수는 필요한 사각형의 개수는 11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양의 배열을 보고 다섯째는요. 또 3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4개가 됩니다. 자, 이거는 보통 우리 나 때는 말이죠. 중2가 되면 전국의 학생을 대상으로 IQ 테스트를 실시했거든요. 그때 보면 이 수열이 진짜 많이 나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문자의 사용과 식의 계산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식을 쓸 때는 우리 초등학교 때는 방금 한 것처럼 네모, 세모 이런 걸 썼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이걸 쓰지 않고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문자를 많이 씁니다. 특히나 x, y를 아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통 미지수는 x, y로 쓰고요. 그 상수들은 a, b. 우리가 어떤 수가 존재하는데 어떤 수인지 모를 때 a, b를 쓰고요. 이거는 보통 미지수, 변수를 뜻합니다. 이건 아직 모르셔도 되는데 변수는 variable이라고 해가지고 변수는 변하는 수,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 수를 말하고 a, b는 보통 상수로 많이 쓰는데 상수라는 건 컨스탄트인가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변하지 않는 수가 되겠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세울 건데 이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예제 1-1번 보겠습니다. 한 개에 1,500원인 볼펜 X개를 산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죠? 네, 1,500원짜리 X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돈은 1500 곱하기 x1. 자, 이것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x는요. x가 아니죠. 곱하기는 보통 생략하고 그냥 1500x라고 이제 많이 씁니다. 이건 아직 진도가 안 나갔으니까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몇 페이지만 지나가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1500x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한 변의 길이가 x cm인 정사각형의 넓이입니다. 아까 둘레는 x가 4개니까 4x 이렇게 되죠. 이번에는 넓이는요. x 곱하기 x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래서 x 곱하기 x 그리고 단위는 센티미터를 2개 곱했으니까 제곱 센티미터.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배우게 되냐면 x 곱하기 x를 이렇게 표시를 해요. x를 2번 곱하세요. x 제곱이라고 쓰거든요.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3번은요. 한 개의 a 원인 지우개 5개니까 5 곱하기 a 즉 5a1 자 했는데 여기서 2만 원을 냈대요. 그럼 거스름돈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써야겠네요. 얼마에서 2만 원에서 빼기 5 곱하기 a 나중에는 결국 5a라고 쓰게 될 겁니다. 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2만 빼기 5a1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제 1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개에 700원인 각도기 x개를 샀대요. 그러면 700x원이겠죠. 자, 이미 익숙해지신 분들은 요 곱하기 생략하고 700x라고 쓰셔도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쓰게 될 겁니다. 자,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y.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거든요. 네, 그러니까 x 곱하기 y 하고 센티미터 2개 곱했으니까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쓰시면 되고 나중에는 결국 xy라고 쓰실 겁니다. 자,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A개를 사요. 그러면 1000A가 되겠죠. 그런데 B1을 냈대요. 그러면 B1에서 1000 빼기 A1 뺀 돈이 거스름돈이 되겠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갑니다. 정가가 B1인 빵을 20% 할인하여.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20%를 할인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몇 프로를 내야 되는 거예요? 20%는 안 내도 되는 거고 80%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원래 B1이었는데 20%를 할인받았으면 80%를 내야 되니까 이건 틀린 거고요. B 곱하기 퍼센트는 백분율이거든요. 100분의 80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이건 나중에 영어 듣기 평가할 때도 많이 쓰이거든요. 네, 요거는 알아두시면 굉장히 일상에 유용하십니다. 자,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한 개에 50원인 50g인 사탕 A개와 한 개에 80g인 초콜릿 B의 전체 무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50짜리 A개 그리고 더하기 80짜리 B개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맞네요. 자, 요거는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시속은 뭐냐면 우리가 속도 보세요. 자동차, 네, 아빠 차에 있는 속도 보시면 킬로미터 per hour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그냥 속도, 시간, 속도, 거리 관계예요. 자, 속도는 뭐라고요? 킬로미터 per hour라고요. 킬로미터라는 게 시간이 아니죠. 거리고요. hour라는 게 시간입니다. 1시간이죠. 그래서 시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속도는 보통 속력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물리 보시면 이게 속력, 속도가 차이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일상에서는 그냥 섞어서 쓰지만 자,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러면 시간을 구할 때는요. 이게 시간이 이항되면 분모에 있던 게 분자로 가고요. 속력은 분자에 있던 게 분모로 가니까 속력분의 거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거리는요. 그러면 거리를 두고 시간이 넘어가면 이항되면서 분자로 가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통 시험에 나오면 한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헷갈린다 싶으시면 이걸 아예 써놓고 시작을 하세요. 갑니다. 이번에는 시속 Xkm로 5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입니다. 결국 우리는 거리를 구해야 됩니다. 여기 있죠? 자,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겠네요. 뭐죠 이게? 자, 시간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답은 틀렸네요. 나누기가 아니라 곱하기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하시면 익숙해질 때까지 써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곱셈과 나눗셈 기호를 생략할게요. 이제 벌써 나왔죠? 생략하고 쓸 겁니다. 이제는. 자, 그럼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4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죠. 항상 숫자 먼저 씁니다. 4 그리고 곱하기는 생략하고 쓰셔도 돼요. 이제 생략돼 있으면 이 두 문자나 숫자 사이에는 곱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A, B, C는 알파벳 순서대로 써줍니다. 그래서 4ABC라고 쓰시면 됩니다. 2번은 그러면요. 항상 숫자 먼저 쓰세요. 마이너스 2라고 쓰시고 그리고 x가 3개죠. 그러면 x의 세제곱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게 x가 3번 곱해졌다는 뜻이고 그리고 y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은요. 숫자 먼저 0.1 쓰시고 그리고 a 2개, a 제곱, b 2개, b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요. 마이너스 4를 앞으로 숫자 먼저 그리고 얘는 괄호를 푸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더하기가 있기 때문에 얘는 푸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제 3번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듣기 전에 한번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맞는지 확인하세요. 내가 직접 해봐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번 1학년 1학기 내용은 본인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손이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나누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분모로 나누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가르치냐면 중학생, 고등학생, 언니들, 오빠들 가르칠 때 분모는 나누기라고 그냥 외우게 시켜요. 분모는 나누기, 분모는 나누기입니다. 그럼 나누기는 분모로 내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죠? 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요 뒷 숫자 거예요. 요게 한 세트거든요. 그래서 B를 밑으로 내리시고 마이너스 3A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 마이너스는 앞으로 빼셔도 돼요. 빼는 게 더 보기는 좋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안쪽에 덧셈 뺄셈이 있을 때는 얘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채로 움직이세요. 자, 나누기는 x 빼기 4y를 밑으로 내리시고 괄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분자에 5를 쓰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요. 일단은 분모에 2를 마이너스 2를 쓸 건데 뭐라고 했죠? 좀 더 크게 써야겠네요. 일단 그대로 쓸게요. 마이너스 2를 밑으로 내리시고 분자에 얘가 지금 덧셈 뺄셈이 있으니까 괄호를 그대로 갑니다. 마이너스 3b 더하기 c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분자에 이렇게 괄호를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시고 2분의 a 빼기 3b 더하기 c라고 해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얘는 조심하세요. 여기 보시면 괄호가 없어서 그런데 요게 한 세트, 요게 한 세트고 이걸 2개 더할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나누기는 밑으로 내리시고 4분의 x. 자, 그리고 여기 비워두세요. 그리고 뒤에 거부터 쓰세요. 3분의 y 하고 나서 마지막에 더하기를 써주세요. 이렇게 습관을 들여주셔야 돼요.
자, 4번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일단 이거부터 보여야 됩니다. 여기 빼기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빼기를 가운데 두고 얘가 하나, 얘가 하나예요. 그러면 첫 번째 괄호부터 해볼게요. 3x 2개 y 하나고요. 비워두세요. 그리고 x분의 4 쓰시고 마이너스를 마지막에 붙여주세요. 이걸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가볼게요. 여기는 보시면 일단은 나누기가 a 빼기 b에 붙었어요. 그러면 얘를 밑으로 먼저 내리시고 괄호 치셔도 됩니다. 그리고 a 곱하기 c는 ac라고 써주세요. 그 다음 3번 갑니다. 3번도 보시면 이 더하기가 보이셔야 돼요. 더하기를 사이에 두고 요거 계산하시고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시고 x 더하기 y다. 괄호 안쪽에 더하기나 빼기가 있으면 괄호를 풀지 마세요. 그리고 얘는 분모를 2를 내리고 x 빼기 y 빼기 z 그리고 앞에 더하기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보이시나요? 네, 더하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 이게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심하세요. 이게 나누기는 b 거예요. 곱하기가 c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누기 b니까 b를 밑으로 내리세요. 그리고 a와 c는 위에 그대로 쓰세요. 분자에다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비워두시고 마이너스 3 하시고 xy 쓰시면 돼요. 그리고 원래라면 이제 더하기를 쓰시면 되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그냥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앞에 더하기를 또 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의 값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식의 값입니다. 식의 값이라는 건 이제 제가 뭐라 그랬죠? xy라는 건 변수라 그랬죠. 그래서 xy에는 어떤 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함수라고 하는데 뭐 y는 5x가 있다. 이게 함수거든요. 이 y는 fx입니다. 그래서 제가 y는 fx라고 외우게 시키는데 이 y는 fx, 이 fx가 펑션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fx라는 게 뭐냐면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f5는요 하면은요 5 하고 나서 x 자리에 5를 집어넣으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5, 5, 25 y 값은 25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함수예요. 그래서 문자에 어떤 수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수가 나오느냐 라는 게 이제 함수의 기초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를 배우실 겁니다. 자, 예제 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예제 3번 보시면 3번에 1번 마이너스 a 더하기 4라는 게 있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그냥 문장으로 외워버리시면 돼요. 자, 대입할 땐 괄호를 쓰세요 라고 외우세요. 대입할 땐 괄호를 쓴다라고 습관을 들여주시면 되거든요. 나중에 익숙해지기 전까지. 그럼 보세요. 마이너스 a 더하기 4인데 이 a 자리에 3을 집어넣으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하고 괄호를 써버리세요. 자, a 자리에 3을 넣을 겁니다. 더하기 4예요. 이제 괄호를 풀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 더하기 4거든요. 그래서 답은 1이 되겠습니다. 번거롭지만 처음에는 이 과정을 거쳐주세요. 자, 이번에는 b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을 겁니다. 그러면 2 하시고 괄호하고 마이너스 2 빼기 3인데 자, 그리고 또 외워주셔야 돼요. 대입할 땐 괄호를 쓰시고요.
괄호는 곱하기라고 외워주세요. 무슨 소리냐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2 괄호하고 마이너스 2 하면 이걸 2 빼기 2라고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그런 경우가 하는데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2 빼기 2는 0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자, 그래서 제가 대입할 때는 괄호 쓰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괄호는 곱하기라고 외우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2 괄호 2 마이너스 2니까 이거 곱하기구나 라고 인식하기 위해서요. 2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거든요. 빼기 3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은근히 헷갈립니다. 자, 3번도 볼까요? 3번 A 자리에 3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3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3 더하기 3이니까 6이고요. 3 빼기 3은 0입니다. 그래서 즉 0입니다. 자, B 자리에는 마이너스 2 집어넣으세요. 마이너스 2 제곱 더하기 3 마이너스 2 더하기 2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대입할 땐 무조건 그냥 괄호를 쓰세요. 불필요하더라도 쓰세요. 자, 그럼 마이너스 2를 두 번 곱하면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죠.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졌으니까 플러스 4. 그래서 4가 되고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요.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부호 살아남고 6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6 더하기 2예요. 자, 계산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부호는 항상 그 뒤에 겁니다. 뒤에 숫자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4랑 더하기 2랑 먼저 연결하시고 6 빼기 6이니까 답은 0이 되겠습니다. 네, 뭘 이렇게 복잡하게 푸냐 싶지만 이렇게 습관을 들여주셔야 실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실수를 줄이셔야 돼요. 실수를 없애셔야 됩니다. 자, 유제 5번은 그러면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3이 있죠? 마이너스 1. 괄호를 습관적으로 쓰세요. 자, 여기 괄호 필요 없거든요. 그래도 쓰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괄호는 곱하기입니다. 마이너스 3. 괄호는 곱하기입니다. 3이 6. 그래서 답은 3.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또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분모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자리가 너무 모자라네요. 밑에다가 쓸게요. 분모는 마이너스 1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래서 1 더하기 2니까 3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는 앞으로 빼셔도 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써주는 게 좀 더 멋있습니다. 자, 2 괄호 쓰세요. 이렇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입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자, 얘도 마이너스 1 괄호 쓰세요.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두 번 곱했으니까 1이 되고요. 2를 세제곱하면 2는 4, 4, 2, 8, 8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곱하기거든요. 괄호는 곱하기. 답은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6번 가보겠습니다. 가로가 x, 세로가 y랍니다. 높이,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 그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가로가 xcm고요. 그리고 세로가 yc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3cm입니다. 그러면 직육면체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리는 연습도 좀 이제 하셔야 돼요.
뭐 너무 예쁘게 그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안쪽은 점선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가 x, 세로가 y, 높이가 3cm랍니다. 그럼 부피는 어떻게 쓰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면 x 곱하기 y라는 이 사각형이 있죠. 이 사각형을 몇 cm만큼 쌓아 올리는 거예요? 3cm만큼 이렇게 쌓아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부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식이 x 곱하기 y가 밑변의 넓이고요. 밑면의 넓이를 3cm만큼 쌓아 올린다. 그래서 곱하기 3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 숫자 먼저 쓰고 x, y 순서대로 하는데 보시면 센티미터가 3번 곱해졌죠. 그래서 단위 자체가 세제곱 센티미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썼으니까 x가 4고 y가 2면 어떻게 해요? 3에다가 괄호하고 4, 괄호하고 2는 얼마냐? 그럼 다 곱하기거든요. 자, 그럼 계산할 때도 역시나 3, 4, 12 이렇게 하지 마세요. 차라리 작은 거 2개 먼저 곱해서 3, 2, 6, 4, 24 이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 계산하시는데 훨씬 쉬워요. 뭔 차이냐 싶겠지만 이게 나중에 식이 복잡해지면 이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다음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4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